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불혹의 나이를 맞이한 여자예요. 30대 끝 무렵쯤 막상 앞자리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니 괜히 이뤄놓은 것도 없고 제자리 인생 같아서 허망하더군요. 그런데 나이를 먹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눈앞에 닥치니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5살만 더 많았어도 이런 일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요. 이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된 건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였어요. 전 결혼하고도 엄마 집과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살아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거든요.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엄마가 살뜰히 도와주시곤 했어요. 한 주에 3번 정도는 엄마하고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요. 그래도 애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로는 엄마도 저도 육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간 고생한 시간을 보상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죠. 음식이며 집안일, 사소한 물건 하나 고르는 것도 전부 엄마의 오랜 지혜를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흔이 다 돼가는 딸임에도 여전히 저는 엄마 곁에서 철부지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 남편이 엄마 음식을 워낙 좋아해서 엄마가 뭐만 했다 하면 급한 일 제치고 오기도 했어요. 평소엔 음식에 관심도 크게 없던 사람이 엄마 음식이라면 말이 달라졌죠. 당신 오늘 늦는다고 했지? 저녁은? 미팅이 늦게 잡혀 있어서 아마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오늘 엄마하고 둘이서 저녁이나 먹어야겠다. 애들도 캠프 떠나서 자유의 몸이야. 이 사람 신났네. 어머니랑 뭐 먹을 건데? 엄마가 꽃게탕 해준다고 하더라고. 꽃게탕? 와, 어머니 꽃게탕은 포기 못하는데. 안 됐다. 어쩌겠어. 다음에 먹어야지. 아니야. 나 가서 먹을래. 배 터져도 먹을 거야. 뭐 그렇게까지 해? 편하게 먹고 와. 저녁 조금만 먹고 들어갈게. 왜 그래? 엄마 성가시게. 안 돼. 내가 어머니 꽃게탕 제일 좋아하는데. 일단 밥 조금만 먹고 들어갈 거니까 내 목도 남겨놔. 알았지? 아이고, 못 살겠다. 알았어. 그렇게 엄마의 감칠맛 나는 손맛을 계속 보면서 지냈죠. 그래서 저도 항상 엄마에게 미안함이 컸어요. 애들이나 저 그리고 남편 좋아하는 걸 수시로 해주곤 했거든요. 비 오면 전을 부치고 남편 좋아하는 해물 들어간 찌개며 탕도 끓여서 본인은 몇술 뜨지도 않으면서 만들더라고요. 전 그때마다 엄마, 육아도 같이 하느라 힘들었는데 아직까지 엄마 밥까지 얻어먹고 산다. 내 나이가 몇인데. 너무 미안해. 미안하기는 어차피 먹는 밥 같이 먹으면 나도 좋지. 밥이란 게 너 혼자 먹으면 맛도 없어. 그리고 너도 잘 먹지만 박서방 먹는 것만 봐도 내가 기분이 좋다. 네 아빤 맛있단 소리도 안 했잖니. 하긴 그 사람은 표현 잘하기는 해. 어찌나 복스럽게 먹는지 해주는 사람이 더 좋아. 내가 박서방 먹을 걸 생각하면 만들 때부터 기분이 좋다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해준 밥은 잘 먹지도 않아. 가끔은 나도 서운한데 우리 애들도 그렇고 내가 만들면 할머니가 해준 건 없어요? 그런다니까. 아이고, 벌써 할머니 손맛을 다 아네, 조그만 것들이. 엄마가 흐뭇해하는 표정을 지어도 돌려줄 게 많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은 엄마와 달리 무거웠어요. 내가 엄마한테 밥도 용돈도 다 줘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섭섭하게. 미안해서 그렇지. 말로만 엄마 모신다고 하고 여기 근처로 오게 해놓고 막상 우리가 얻어먹고 편하게만 사니까 미안하지. 엄마는 외롭지 않아서 좋기만 하다.
아이, 그리고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야. 우리끼리 무슨 고성을 떨고 받으면 돌려주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같이 한 냄비에 수저 푹푹 넣고 밥 먹는 게 행복이지. 그런데 엄마도 나이가 드니 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하루는 엄마가 전화가 와서는 한탄을 하더라고요. 늙으니까 괜히 서러울 일이 많다 참. 왜? 무슨 일 있었어? 아이, 동네에 오늘 새로 생긴 카페가 있더라고. 거기 위치가 좋아서 사람들이 줄까지 서 있는데 나도 한 잔 사 먹고 싶더라고. 근데 그 기계로 주문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거 어른들 하긴 어렵긴 하지. 할 줄 모르고 버벅거리고 서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짜증내는 것 같아서 점원한테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도와달랬더니 끝까지 그걸로 주문하라지 않니? 아휴, 그래서 결국 못 먹었어? 어쩌겠냐. 다음에 너하고 같이 가야지. 그럼 저는 그날 저녁에 엄마 손을 붙들고 가서 하나하나 알려주곤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젊은 사람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린 제가 엄마를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점원에게 이분이 저희 엄마신데요. 연세가 있다 보니 이걸로 주문하시는 게 어렵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혼자라도 오시면 주문 받아주세요.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엄마도 저랑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새삼 딸이 있음에 든든해하는 눈치였죠. 야, 이 커피를 이제야 먹어보는구나. 엄마, 나중에라도 잘 모르겠으면 못하겠다고 당당히 이야기해. 엄마가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 나도 요즘 우리 애들 햄버거 시키는 거 보면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리고 뒤에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아. 다들 잘 도와줄 거야. 괜찮아. 너하고 이렇게 마시면 되지. 엄마가 제가 있어 다행이란 생각을 할 때마다 대단한 건 아니어도 흐뭇해졌죠. 아이고, 말이라도 든든하다. 그래, 고마워. 그렇게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저도 참 좋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친한 친구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부터 엄마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늦잠을 자는 법도 없는 분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에 가봤더니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죠. 그리고 전 핸드폰의 숫자 1을 누를 힘조차 없어서 엉엉 애처럼 울면서 엄마를 깨웠어요. 숨도 쉬지 않는 엄마를 흔들어 가면서요. 엄마, 안 돼. 내가 엄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우리 애들 시집가는 것도 보고 가야지. 우리 주말에도 같이 여행 가기로 했잖아. 제발 일어나봐. 응? 사람이 당황하면 머리가 새하얘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저도 그날 112나 119 번호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린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보, 엄마가... 여보, 왜 그래? 장모님한테 무슨 일 있어? 왜? 엄마가 안 일어나. 뭐라고? 어딘데? 지금 어디야? 엄마 집. 어디에 먼저 전화해야 돼, 여보?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떡해, 우리 엄마. 내가 신고할 테니까 걱정 말고 있어. 알았지? 나도 바로 갈 테니까 괜찮아. 혼자 있을 수 있지? 빨리 와. 빨리. 그리고 신고를 받고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뒤로 온 남편 덕에 이 상황을 겨우 정리할 수 있었죠. 그때 문득 나이란 게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 모습이 딱 그랬거든요. 고작 4살 먹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 같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아무 이별 인사도 없이
커피 한 잔 마신 걸 마지막으로 떠나고 말았죠. 차라리 엄마가 좀 아프기라도 해서 병원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늘 신세만 지고 엄마한테 효도 한 번을 못 해보고 간 것 같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몇 개월을 울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장날을 치르는 그 며칠을 저는 무슨 정신으로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사이 2번 이상 쓰러졌었거든요. 그래도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곁으로 다시 갔죠. 유일하게 엄마와 했던 약속이 끝까지 딱 붙어 있겠다는 거였으니까요. 병원에서 링거를 빼버리고 다시 빈소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 주식으로 대박 났다며? 아, 우리도 정보도 좀 주고 그래라. 엄마, 얘 가방도 이거 명품이야. 엄청 비싼 거야. 그래? 아, 나 한번 들어보자. 줘봐. 조심히 들어. 야, 아, 주인이 따로 있다. 내 것 같지 않냐? 그리고 더 가까워진 순간 누군지 알 수 있었죠. 어느 상황에서든 자기들 일이 1번인 시모와 신우였어요. 호상으로 좋게 떠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본인들 일로 떠들고 있는 꼴이 정말 보기 힘겹더군요. 그리고 자기 아는 지인들이란 지인들을 싹 다 불러서 오랜만에 무슨 회동이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시시덕거리며 떠들기 바빴죠. 심지어 음식까지 자기들 멋대로 포장을 해 나눠주더라고요. 여기 떡이 맛있더라. 아, 갈 때 좀 싸갈래? 어머, 아, 그래도 돼요, 언니? 당연하지. 어차피 올 사람도 없어. 아, 갖고 가. 그리고 전 이대로 그 안에 들어갔다간 더 기운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듣고 그나마 있던 정까지 싹 식더라고요. 아, 근데 언니, 사돈은 어쩌다 갑자기 가셨대? 아, 몰라. 자다가 갔나 봐. 잘 갔어, 아주. 왜? 왜? 우리 아들 옆에 딱 붙어서 거머리처럼 떨어지질 않더라고. 아주 독한 년이야. 어머, 그랬어? 언니 힘들었겠다, 그동안. 그 말에 신우까지 나서서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눈치 보여서 오빠 집에 놀러 가지도 못했다니까요. 아마 뒤에서 돈도 엄청나게 챙겼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아무래도 가까이 살면 더 챙기게 되지. 이 여자가 말이야, 아주 잘 파고들었어. 명부는 무슨 밥도 해주고 애들도 봐준다 그러면서 이사를 갔는데 솔직히 그거 몇 번 해주고 몇 백씩 챙겨갔으면 남는 장사지? 그럼 많이 남는 거지.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 2사람 말대로 정말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저도 엄마 보내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죄스럽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하고 괜히 나중에 서로 이 일로 기분 상할까 싶어 가까이에서 자기보다 우리를 더 챙기는 친정엄마를 평소 연락도 잘 안 되던 시어머니와 똑같이 용돈을 드렸거든요. 물론 초반에 남편이 이 문제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용돈 더 드려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우리 애들 밥이며 육아도 그렇고 가까이 산다고 너무 잘 챙겨주시잖아. 아니면 횟수를 몇 번만 정할까? 에이, 자기 먹는다면서 하는 거 몰라? 하기야, 어머니 또 그러시지. 그래도 한 100은 더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애들 학원 더 보낼 것 아니면 그 정도는 여유 있어.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의 유난인 성향이 나중에 무슨 상황을 또 만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죠. 유독 돈에 민감한 분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마음이야 그러면 좋지. 근데 왜? 나중에 시어머니 알면 일 복잡해질 것 같아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말 안 하면 되지. 어떻게든 알아낼 거야. 그러고도 남는 분이잖아. 에이, 그냥 똑같이 해.
그런데 자기들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그걸 이렇게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 사진까지 앞에 두고서요. 언니한테 좋은 데 다녀서 돈 좀 벌잖아. 잘 벌지? 근데 우리한테 오는 돈은 반의 반도 안 돼. 며느리도 어지간히 말도 안 통하고 이 여자한테 들어간 돈이 꽤 될 거야. 어이 사돈, 그거 얼마나 챙기셨어? 머릿속에 뭐가 대체 들었는지 돈, 지겹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예 죽은 사람이 잘도 말해주겠다. 그동안 궁금해서 언니는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걸 어디 알아낼 데가 없네. 심증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야 좀 제대로 용돈도 받아보고 그러겠어. 그리고 우리 딸도 곧 결혼하잖냐? 그러네. 언니랑 다 팔자가 폈네. 사돈 돌아가신 덕에. 다행이죠. 저도 결혼자금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안 돈이 마치 자기들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신우가 결혼자금 얘기까지 꺼내더군요. 오빠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까 말하려다가 애들 둘에 무슨 장모님 핑계 댈 것 같아서 그랬는데 돈 나올 구멍이 이제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쩐지 조상집인데 둘이 얼굴이 좋더라. 어머, 티 나요? 어떡하면 좋아. 솔직한 말로 병이라도 걸렸어봐 얼마나 골치 아파.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니? 그리고 우리도 괜히 병문안도 자주 가야지. 짜증났을 건데 참 잘 죽었어. 엄마, 그나저나 기도발이 먹혔네? 어머, 그러네. 거기 이용하다. 그러더니 엄마 영정사진에 대고 사돈, 잘 가셔서 다행입니다. 내가 얼른 가셨으면 하고 작년에 절에 가서 기도도 드리고 왔는데 그게 됐네요. 부디 잘 가시고 뭐 남길 것 없으면 잘 남기고 가세요. 내가 그 돈으로 요런 백이라도 하나 살라 그럽니다. 저도 결혼 잘하겠습니다. 어르신 돈으로. 그리고 지인까지 셋이서 낄낄대며 웃더니 아유, 언니, 웃겨서 내가 눈물이 나려 그런다. 살다. 내가 영정사진에 대고 백 산다는 사람은 처음 보네. 언니 며느리라도 보면 어쩌려고. 병원에 가서 괜찮아요. 며느리 오면 우는 척이나 해야겠어. 웃다가 웃으나 슬퍼서 우나 똑같지 뭐. 언니, 그럼 나 갈게요. 우리 조만간 또 보겠네. 제 결혼식 때도 연락드릴게요. 귀한 명품백에 떡이나 잔뜩 넣어서 가라. 언니도 조만간 사겠구만 뭘. 사야지. 내가 저 여자 돈으로 산다. 어떻게든. 시덥잖은 명품백이 엄마의 죽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 둘한테는요. 그리고 전 그 인간들이 용돈을 받으면 우리 엄만 애들 먹일 재료만 샀다는 걸 알까. 하나라도 더 건강한 건 먹이고 싶어서 유기농 재료를 찾아다니면 고르고 고른 것들로 식탁을 채워준 마음에 대해서 이해나 할까 싶었죠. 세상에 엄마로 태어났다고 해도 같은 모성애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제가 살면서 시어머니에게 직접 만든 반찬이나 김치를 얻어 먹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자기 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저 돈이었죠. 용돈이 30만 원 더 들어가는 달에만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까 돈이 더 들어왔네? 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보너스 터졌어? 아이고, 제사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돈 들어갈 때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더 보냈어요. 그래? 제사가 매달 있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제사 때도 음식을 다 사서 무성의하게 접시에만 올려놓고 저한테 한다는 말이 언니 때문에 우리가 배려한 거예요. 알죠? 네? 저 때문에요? 우리 엄마 실력 발휘하면 장난 아닌데 일부러 언니가 부담 가질까 봐 내가 사서 만들자고 한 거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절 생각한 것처럼 아이, 그래. 우리가 며느리 보고 나선 그러기로 했다. 우리 딸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우리 조상님보다 며느리를 더 귀하게 여기려고. 언니, 시집 한 번 진짜 잘 왔다. 이런 시대가 어디에도 없다. 너 나가서 자랑해. 시누이가 가운데서 이런 역할 해주니까 좋죠. 전 해도 상관없어요. 괜히 저 때문에. 아니다. 우리는 한 번 정하면 쭉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둘이 방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의 비밀을 바로 알게 됐죠. 엄마, 내가 잘 들러댔지? 엄마 음식 겁나 못하잖아. 언니가 엄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괜히 그런 데서 무시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나아. 역시 우리 딸이야. 나 기름 냄새 옷에 배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엄마 손톱도 상해. 어휴, 하여튼 똘똘해 우리 딸. 내가 계속 이걸로 어필할 테니까 엄마도 예전엔 제사상 차리고 제대로 했던 것처럼 말해. 오빠한테도. 알았지? 아이, 그놈이 협조할까 모르겠네. 그때부터 이 둘이 앞에선 저를 위하는 척 하면서 얼마나 이상한 꿍꿍이를 뒤에서 만드는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신뢰감을 느끼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상을 다 치른 뒤 엄마 집에 갔다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는 저는 또 넘어갈 듯 울고 말았습니다. 재료마다 애들 이름부터 언제 해줄지 온통 우리 식구 밥 해줄 걸 준비해 놓은 걸 보고 결국 울다 지쳐서 실신 상태로 쓰러졌죠. 늦은 밤에 남편이 절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가더니 당신 당분간 장모님 댁엔 가지 마. 그게 좋겠어. 보고 싶은데 어떡해. 애들도 당신 걱정해. 어제 애들이 그러더라. 엄마도 할머니처럼 갑자기 어디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당신은 내가 끝까지 엄마 노릇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 당신도 옆에서 봐서 알잖아. 우리 엄마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갔다고. 그래, 알아. 너무 갑작스럽게 가셨어. 냉장고 열어봤어, 당신? 냉장고? 거기 애들이랑 당신 나 먹을 것 해주려고 재료가 한가득 있더라. 엄마 좋아하는 거 뭔지는 알아? 난 잘 몰라. 당신이나 나나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 염치 없이. 알기는 해? 알았어. 나도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저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데 남편이 그걸 보채기 시작하니 더욱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행히 아이들에게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그리고 제가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았죠. 그리고 당분간 엄마 짐을 그대로 둔 채로 시간을 주려는 듯 남편이 제게 오늘 장모님 집 청소해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어. 뭐? 짐 뺀다는 거야? 누구 맘대로? 전 예민해져서 소리를 빽 질렀죠. 그러자 남편이 순간 저를 토닥이면서 진정해. 청소할 거라니까 청소. 당신한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도 당장 집 정리하고 그럴 생각 없어. 충분히 시간 보내다가 마음 정해지면 그때 천천히 하자. 그리고 얼마든 가도 좋은데 제발 울다가 거기서 쓰러지지만 마. 고마워. 생각해보니 이별할 시간이 없었잖아. 당신한텐 그게 필요하겠다 싶어. 그렇게 한 번씩 엄마 집을 들러 울기도 하고 엄마와의 사소한 추억들을 되새기곤 했죠. 엄마의 머리맡에도 우리 애들 사진, 거실엔 내 사진, 온통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던 엄마인데 그래도 하늘에 가서 그제야 쉴 수 있는 건가. 시간이 흐르니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
그제야 오래된 엄마 물건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싶어 집 앞에 갔는데 안에서 여럿이 모여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속으로 여기 올 사람이 없는데 싶었지만 남편이 청소를 시킨다더니 업체를 불렀나 싶은 생각을 하며 집에 들어갔더니 현관에 풍선이 가득 굴러다니고 있고 시모와 신우가 그 안에 사람들과 함께 잔치까지 벌이며 놀고 있더군요. 기가 막혀 눈을 못 떼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왔어요, 언니? 들어와요, 들어와.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술까지 먹고 더 기분이 좋아진 신우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를 안으로 데려가면서 언니, 나 곧 시집 갈 건데 이런 경사를 앞에 두고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그냥 넘길 순 없잖아요. 오늘은 저를 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여기서 하는데요? 제가 정색하고 서 있자 시어머니가 안에서 나오면서 이제 정리 슬슬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왔지. 이따 청소도 다 해놓고 갈 거야. 네? 무슨 정리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이 잠시 어디 여행 가서 비었던 집에 돌아온 양 굴더군요. 그러더니 아예 절 무시하고 안에 있던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좋다. 평수도 괜찮게 빠졌네. 성윤이 완전 성공했네. 축하해. 여기가 나중에 애들 키우기도 좋아, 동네가. 정말요? 그래, 엄마가 뭐랬어. 괜찮댔잖아. 일단 이 짐은 싹 버릴 거고 차근차근 채워 넣으면 돼. 그리고 신혼집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도배랑 이런 건 싹 다시 할 거고. 아무래도 노인네가 살던 집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만 가주시겠어요? 부탁드려요. 얘가 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래? 저하고 먼저 제대로 얘기하셔야죠, 어머니. 가주세요. 저의 단호한 말투에 사람들은 우르르 빠져나갔고 신우도 놀라서 그제야 술이 조금 깬 것 같더군요. 말씀해보세요. 무슨 정리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 둘이 너무 당당하고 태연해서 남편하고 된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너 여기 와서 또 쓰러지고 그랬다면서. 저번에 한번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요, 이게? 그래. 멀쩡한 집에 와서 괜히 울고 짜고 할 필요 있니?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더니 제 걱정하는 척을 또 하면서 자기들 본심을 꺼내더군요. 막말로 여기 올수록 너만 괴롭지? 이제 좋게 시작하는 신혼집을 만들면 너도 행복하고 신우도 좋고. 이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면 놀랐겠지만 충분히 우리 엄마의 재산이나 결혼 자금을 뺏어낼 요량을 들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집은 엄마 명의고요. 이렇게 빨리 정리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론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어머니 집처럼 쓰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자 마지막 경고예요. 아이고 또 이런다 얘가. 간 사람은 가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 엄마 아파트 괜히 파는 것도 복잡하고 신우한테 얘기해 기분 좋게 넘겨. 그걸 상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쳤더니 어머니도 언성을 높이면서 말을 하더군요. 뭐야? 그간 네 엄마 옆에서 우리 애까지 대를 사이 노를 실컷 시켜 먹었으면 됐지. 이 정도도 못 해주냐? 기가 막혀서. 어머니, 김치라도 한번 담가서 보내준 적 있으세요? 아님, 우리 애들 먹을 거라도 챙겨주신 적 있으시냐고요? 힘들 땐 남처럼 굴다가 인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해요? 우리 엄마, 육아에 당신 아들 밥까지 꼬박꼬박 챙기던 사람이에요. 어따 대고 대를 쌓을 소리를 해요? 재수 있건 말건 우리 엄마 집이라고. 시애미로서 말한다. 네 애미 아파트는 이제부터 네 신우 신혼집이야.
당장 짐 빼!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뭔데 그런 걸 정해? 우린 이 아파트라도 갖고 가야겠다. 아, 어쩔래? 짐 빼! 한창 서로 실랑이를 벌이며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와 이 상황을 겨우 수습했죠. 전 도무지 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당신이 비번이랑 알려준 거야? 당신이 그랬어? 아니, 청소업체 쓴다니까 엄마가 해준대서. 당신도 들었지? 짐 빼라잖아. 대릴 사위 시킨 것 이걸로 갚는 거야? 당신은 왜 자기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돈 앞에서 뭐든 한다고 내가 말했지? 공짜로 청소해줄 인간들이냐고. 뭘 믿고 그걸 알려주는데? 미안해, 여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제부터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나 말릴 생각하지 마. 당분간 난 엄마랑 있을 거야. 그런 줄 알아. 제 인생 가장 슬픈 날에 웃었던 인간들에게 반대로 그들이 가장 기쁜 날 처참히 불행해지도록 똑같이 갚아줄 생각을 했죠. 저런 인간은 온갖 흠을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구태여 애를 쓰지 않아도 며칠 신우의 지인을 만나보니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신우가 결혼을 하던 것도 욕심에 눈이 먼 짓이었으니까요. 실은 걔가 제 남자친구를 뺏었어요. 아니, 뭐라고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직업 좋다고 그러더니 저 모르게 연락해서 어느 날 제 앞에 둘이 손을 잡고 나타났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넘어가요? 남자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걔 임신했단 말 들으셨어요? 네? 아니요. 그걸로 착한 애 발목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 망치고 저랑 다시 사귀자는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런 짓에 안 당하게 돕고 싶습니다. 같이 해요. 저도 가진 게 꽤 있으니까. 이미 신우는 결혼 상대도 자기 조건에 좋은 사람으로 친구가 4년을 넘게 만난 사람일지라도 개의치 않고 뺏어서 임신을 무기로 결혼까지 강행하던 거였더라고요. 어쩐지 결혼할 사람이 먼저 인사조차 안 오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그리고 신우의 악행에 당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고 우린 힘을 합해 결혼식 날을 최악의 날로 만들어주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된 남자와의 인연, 그리고 엄마 장례식장에서 그 둘이 영정사진 앞에 대고 나눈 대화까지 주변 사람들의 용기와 도움 덕에 우린 그 자료를 모을 수 있었고 신우가 행진하는 그 시점에 이 영상을 틀어 그 현장을 쑥대밭을 만들기로 했죠. 아무래도 식구인 제가 이벤트로 준비한 걸로 말을 하니 협조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당일 부글부글 끓는 속을 안고 곱게 단장까지 하고 거길 도착했습니다. 어머닌 저를 본체만체 하면서 자기 딸이 곧 어찌 될지도 모르고 열심히 챙기더라고요. 전 속으로 그래, 더 예쁘게 꾸며봐라. 그럴수록 더 비참해질 거다. 하고 웃어줬습니다. 그리고 식이 시작됐고 저만큼이나 신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진 신우의 신랑은 굳은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어쩐지 하객을 맞이하는 모습만 봐도 식장에 억지로 끌려온 꼴이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통쾌한 광경을 볼 수 없는 신우의 친구를 아무도 모르게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나쁜 사람 벌 받는 거 우리 크게 눈 뜨고 봅시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평생 괴롭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다 떨리네요. 두고 보자고요. 10분 뒤에요. 혹시 그쪽에서 미리 보면 어쩌죠? 내가 마지막까지 늦게 준비한 척하고 줄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늦은 척하면서 달려가 영상 파일을 건넸고 행복하게 행진을 준비하던 시점에 영상 하나가 뜨자 사람들이 집중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신우와 예비 신랑의 만남,
이어진 장례식장에서 둘이 나눈 대화까지 신우와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더니 하객 틈에 갇혀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아, 대박이다. 저거 찍어. 너 알았어?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친구 남친 뺏었대. 엄마나 딸이나 둘 다 가관이네. 이만하면 인성논란 아니야? 아니, 안 잡혀가나? 무슨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맞고 싶겠지만 아사리판이 돼버린 식장에서 시어머니와 신우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아, 꺼! 당장 끄라고! 쳤던 걸 누가 들어 지금? 아니에요. 조작이야. 제발 꺼주세요. 영상 내려! 그런데 하객들이 더 크게 소리를 치면서 영상을 계속 틀어달라고 하자 식장 측에서도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틀어놓으세요. 조작이면 제가 잡혀가면 되니까. 그리고 신우의 신랑이 그 영상을 보고 주저앉은 틈에 갑자기 턱시도를 벗고 식장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살았지만 몇 사람 더 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신랑도 떠나고 하객도 모두가 술렁거리다 식이 엉망이 된 채 끝나버렸습니다. 홀로 그 넓은 식장에 남은 신우는 드레스를 입은 줄도 모르고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며 울더라고요. 아, 누가 저딴 걸 틀었냐고. 엄마, 뭐 했어? 아니, 사람들이 거길 막고 서 있는데 어떻게 가? 그러게 내가 다른 남자 만나랬지? 걔만한 조건 어디에도 없어. 그럼 엄마가 찾아오던가. 이게 누구 탓을 해, 이게? 전 한참 뒤에서 구경꾼처럼 보고 있다 천천히 걸어가 시모와 신우 앞에 섰습니다. 어쩌나 결혼식만 잘 되면 신혼집 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고 싶어도 못 주게 생겼네요. 뭐야? 너 지금 설마 네가 만든 거냐, 영상? 모르셨어요? 그나저나 피해자가 참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못된 짓을 동시에 해요? 엄마, 쟤 가만두면 안 돼, 절대로. 전현이 다 했어. 미안한데 곧 경찰도 올 거거든요. 그리고 제 말에 둘이 멈칫하더라고요. 아, 별건 아니고요. 얼마 전 엄마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열었거든요. 주거 침입죄로 신고했으니까 이쁘게 드레스 입고 가셔서 조사 받던가요. 이대로 벗기 아쉬울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전 경찰이 와서 두 것들을 잡아가는 것까지 웃으며 구경했습니다. 저기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돈댁인데 무슨 경찰서를 가요? 신고 접수 들어온 사건은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멋대로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간 거예요.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둘을 보낸 뒤 전 다시 엄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속에 골마있던 게 다 터져서 어디로 시원하게 넘어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전 엄마가 덮던 이불 위에서 꿀잠을 잤습니다. 얼마 만에 그렇게 편하고 단잠을 잡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꼭 엄마가 제가 아플 때 곁에서 물수건을 올려주고 하던 것처럼 앓던 게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전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젠 안 울어. 억울하게 안 당할 거거든. 그리고 언제든지 여기 오고 싶으면 와 있어. 알았지? 그리고 그날 이후, 그리고 오늘까지 전 엄마 집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월세라도 받으면서 내주는 게 현실적으론 더 현명한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엄마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하늘나라에서 집이 그리운 날 왔다 가셨으면 하고요. 뭐 나중에 이대로 뒀다가 우리 아이들이 크고 나면 물려주거나 그럴 생각이에요. 그리고 시댁은 정말 파고 파도 끝이 없이 뭐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했던 거라 끝내 빚더미에 앉게 됐고 믿는 구석이라고는 남편분이었던 것도 다 끝나버렸죠. 사실 전 남편과 이혼까지 감행하고 그날 영상을 준비했던 건데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을 남편도 보더니 사람 아니네 둘 다. 난 가족이라도 이런 사람들하고 못 지낼 것 같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어머니를 보냈으니 더 힘들었지. 여태 왜 말 안 했어? 당신 남편이잖아. 도리어 저에게 빨리 인연을 끊을 수 있게 해주지 그랬냐며 이 상황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봐주더군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변함없이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요즘 어쩌다가 우리 애들이 밥을 먹고 기분 좋은 이야기도 해줍니다. 할머니하고 비슷한 맛 나는데? 오늘은 99점. 그래도 100점은 아직 아닌 모양이네. 엄마 더 노력하라고 우리가 뺀 거야. 아직 100점은 못 가봤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엄마의 빈자리를 아이들하고도 같이 잘 채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엄마 첫 기회를 맞이하는데 그땐 제가 엄마가 해준 반찬 맛 그대로 잘 따라가 보려고요. 저도 이제야 어른이 돼가는 것 같죠? 엄마 덕에 세상 빛도 보고 또 엄마 덕에 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지내셨으면 해요. 저처럼 떠나고 난 뒤에 후회할 일 없기에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